어느새 정신 차려보니 2월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입춘도 지나고 오늘은 2월이라기엔 너무 따사로운 날씨입니다. 이런 날씨에 여러분과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아프다가 부활한 초초가 보따리 문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보따리 라디오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MC 초초입니다. 저번 달에 여러분과 만났어야 했는데 못 뵈서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녹화에 참여할 수 있어서 기쁘답니다. 저번 회차 라디오를 제가 들었어야 됐는데 아프고 나니 밀린 일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아직도 못 들었다는 게 너무 슬픈 것 같아요. 빨리 밀린 일들을 해결하고 저번 회차를 들어서 제가 없던 보따리 라디오는 어떻게 돌아가나를 확인하고 싶네요. 자, 저의 이야기는 요쯤에서 하고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인문학인데요. 저에게는 너무너무 어려운 인문학을 대신 소개해줄 친구를 모셔왔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처음 보따리 라디오에 참여하게 된 19살 이승아라고 합니다. 새로운 게스트? 승아님입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막 혀도 씹히고요. 반가워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인문학 책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인문학을 언제부터 좋아하게 되셨을까요? 초등학교 9학년 때부터 도서관에 자주 갔는데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소설이나 인문학 책에 관심이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 읽고 인문학에 관심을 가지게 된 책은 차우차스타는 이렇게 말했다 였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라니. 저는 그때 축구도 하고 소설책에 빠졌던 것 같긴 한데 인문학은 생각도 못했던 것 같은데 저에게는 진짜로 인문학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인문학이란 뭘까요? 인문학을 사전적으로 정의하면 인간의 사상 및 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 영역이라고 합니다. 자연과학과는 대립되어요. 넓게 보았을 때는 언어, 문학, 역사, 예술사, 철학 등을 포함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하면 사람을 다루는 학문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하면 사람을 다루는 학문이라니 그것도 너무 어렵지 않아요? 사람을 다룬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그치만 예술사에는 저는 관심이 좀 가는 것 같네요. 이런 폭넓은 주제의 인문학 책들 중 오늘은 어떤 주제의 책을 추천해 주실까요? 오늘 제가 추천할 책은 나이절 워버턴의 철학의 역사, 소크라테스부터 피터 싱어까지입니다. 철학의 역사라니 이것도 너무 어려운 주제 같은데 혹시 이 책을 추천한 이유가 있을까요? 철학의 역사는 철학 입문서라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하면서도 처음 인문학을 접하는 사람도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접하는 사람 여기 있거든요, 저. 근데 저도 이 책을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을까요? 읽을 수 있지 않을까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서. 생각보다라. 우선은 그렇군요. 그럼 이 책에서는 인문학을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공리주의 사상가, 의무 사상가처럼 사상에 따라 철학자들을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큰 흐름에 따라 인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소설을 읽는 듯 읽어내릴 수 있습니다. 소설같이 읽힌다면 저도 도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럼 이 책에 대해서 인상적인 부분은 어떤 게 있었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단순히 인문학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철학자들의 일화를 가져와서 독자의 흥미를 끈다는 점이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보에티우스가 교도소에서 사형을 기다리며 철학책을 집필했다는 일화나 모바르와 사르트르라는 두 실존주의 철학자의 계약 결혼에 대한 일화가 기억에 남네요. 사형을 기다리며 책을 집필하다니 대단한걸요? 그럼 혹시 이 책을 읽고 변한 생각이나 관점이 있을지 한번 물어볼까요? 저는 철학에 대한 생각이 조금 변화했었던 것 같아요. 보통 철학을 지루하거나 어려운 이야기라고 많이 생각하잖아요. 이 인문서는 그런 생각을 변화시켜 주었어요. 특히 각 철학자들의 사상과 연관된 철학자들의 삶을 알아가는 게 가장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저도 이제 승아님의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점점 더 이 책에 대한 흥미가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 책에서는 다루는 주제는 어떤 게 있을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철학자들의 대표적인 사상 또는 전 챕터에서 소개된 철학자와 연결되는 사상이 등장하며
해당 챕터에서 다루는 사상가의 주요 서적, 역사적 배경 지식, 사상가의 삶을 간단히 소개합니다. 그럼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구절 혹은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앞에서 잠시 보부아르와 사르트르의 계약 결혼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이에 대해 다른 구절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관계는 필수적이고 다른 모든 관계는 부수적이라고 표현했다라는 구절이었습니다. 철학에 관한 말은 아니지만 결혼이라는 정통적인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두 사람의 실존주의적 성향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는 듯해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에피소드는 챕터 3, 회의주의자 피론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피론에 대해서는 이 책에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챕터의 이름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며 그렇기에 뭐든 단정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라 멋있는 이야기지만 되게 심오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럼 이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 책을 추천하고픈 독자층 혹은 독자들이 있을까요? 저는 저처럼 인문학에 관심이 있으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는 모르겠는 분들께 이 책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책을 읽어보고 관심이 가는, 공감이 되는 사상을 가진 철학자가 있다면 소개된 서적을 읽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이 책의 난이도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추가적으로 인문학 거저보기라는 책을 추천드립니다. 만화 형식으로 되어 있는 철학 입문서라 더 가볍고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만화 형식이라니 만화가를 꿈꾸는 저에게는 굉장히 희소식이긴 한데 인문학 거저보기란 책은 저도 한번 도전해 봐야겠어요. 그럼 인문학 책을 읽어보셨는데 인문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주는 도움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철학 사상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 사상이 나오게 된 바탕은 무엇인지 등 철학사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심화된 인문학 지식을 찾아보는데도 좋은 길라잡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 작가에 대한 게 궁금해졌는데 이 작가는 어떤 연구나 경험들을 했길래 이런 책을 썼을까요? 이 책의 저자인 나이절 워버턴은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녹티멈 대학교에서 강의했습니다. 또한 여러 철학 입문서를 작성한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아마 철학의 역사 또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되지 않았을까요? 베스트셀러 작가라.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모르는 세계에선 벌써 최고가 되신 작가님이시군요. 그럼 이 책을 다루는 주제가 우리 지금 현대 사회에 무언가 겹치거나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현대 사람들은 보통 실용적인 가치를 중요시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인문학적 가치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깊이 생각하는 것은 사람을 성숙하게 만드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과거의 철학자들이 남긴 메시지를 되짚어보는 것은 현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책이 현대의 사회적 논의와 관련된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각 챕터별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현재의 삶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마지막 챕터에서 현대의 철학자인 피터 싱어가 다루는 현대 공리주의는 동물의 쾌락과 고통을 공리에 포함시키며 동물권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합니다. 인간이 다른 종을 필요 이상으로 사육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도 많은 논의가 오가고 있는데요. 피터 싱어의 공리주의는 이 논의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맞아요. 저도 이제 고기를 좋아하지만 가끔씩 채식을 해야 되나? 약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가끔 생각해 보거든요.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는 확실히 도움이 되는 책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럼 이 책의 이야기의 스타일이나 서술 방법은 어떤 느낌이었는지 조금 맛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책에서 한 챕터에서 다른 챕터로 이동할 때 철학자 간의 연결점, 사상 간의 연결점을 만드는 것을 많이 보여줬는데요.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챕터가 자연스럽게 넘어가기 때문에 각 챕터에서 다른 사상가들을 다룸에도 하나의 이야기처럼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 이 책은 되게 많이 추천해 주시고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이 책 말고 다른 책 하나 더 추천해 주신다 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전 이 책을 읽은 다음에 밀과 벤담의 고정 공리주의에 관심이 생겨서 밀의 공리주의를 찾아 읽게 되었습니다. 외에도 31챕터에서 소개된 버트란드 러셀은 서양 철학사라는 제목의 책을 집필했는데 더 난이도 있는 인문서를 찾으신다면 같이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공리주의라 저는 학생 때 억지로 배운
겪어가지고 그렇게 좋아하는 단어가 아니긴 한데 이렇게 책을 읽어보고 스스로 관심을 가져서 찾아가는 거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이 인문학 책을 읽고 나서 접근 방식이 어떻게 바뀌게 되셨을까요? 그 전까지는 무작정 인문학 책들의 책을 찾아보고 잘 맞지 않아서 완독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근데 이 책을 읽은 이후로는 제가 흥미가 가고 관심 있는 사상가 위주로 인문학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인문학에 대해 더 흥미를 가질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저희에게 여러 인문학 책도 설명해 주시고 추천해 주시고 여기까지 와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 라디오가 점점 끝나가는데 오늘 저랑 이렇게 처음으로 라디오를 해보셨잖아요. 오늘의 소감 간단하게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제가 라디오는 처음이라서 많이 긴장하고 여러모로 떨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라디오를 준비하고 이야기하는 내내 무척 값진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따리 라디오를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재미있고 여러분과 친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보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초초 승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